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혁신파크 부지 매각 등의 안건이 담긴 2025년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혁신파크 부지 매각 안건은 재석 의원 86명 가운데 6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 설명회부터 개최했습니다. 주민을 패싱하고 의회를 패싱하고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기업 설명회부터 개최했을까요? 행정의 효율성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한 수기 과정과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어야 했습니다. 최유희 의원은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3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9,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각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전체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헐값 매각이나 특혜 논란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며 일자리 창출 조건을 부여해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 네트워크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계엄과 내란 등으로 인한 비상시국에 시의회는 민생법안 또 민생예산은 내버려 두고 시민들과 전문위원, 시의원이 반대하는 시유지 매각 안건에 강행 처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비상시국에도 자신의 개발 욕망을 숨기지 않고 강행 처리를 주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4년짜리 시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공유지를 기업의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매각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감시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양천 구민이며 카메라 촬영과 한글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발 인원은 동별 3명씩 모두 54명이며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양천구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3년간 모두 810만여 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생활체육 특강 교실을 운영합니다. 겨울방학 생활체육 교실은 클라이밍과 탁구, 농구 3개 종목으로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됩니다. 대상은 은평구 거주 초중 고등학생이며 탁구 80명, 클라이밍 30명, 농구 2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선발은 전자 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천고지회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10일 양천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육성회 양천고지회는 청소년 64명에게 총 2,2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조남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장학사업 또한 꾸준하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천고지회는 1987년 창립했으며 매년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서울시 정책은 기후동행 카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결과 기후동행 카드가 69,821표를 얻어 12.4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올해 첫 선을 보인 후 큰 인기를 얻었으며 서울시는 적용 지역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후불 기후동행 카드가 출시된 만큼 시민의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안정국은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가는 양상인데요. 지난 열흘여간 중앙정치판 못지않게 격락의 시기를 보낸 지역 정가와 남은 과제들 정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 담을 넘어 모인 의원들은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18명을 포함해 참석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습니다. 계엄은 막았지만 중앙과 지역 경계 없이 혼란 정국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 지역구 의원은 물론 시도 의원들까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탄핵을 의식한 입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단체장 입장도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당초 비상계엄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유정복 시장은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내란 속에 체포를 외친 민주당 김동연 지사와는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이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투표 불성립. 거세진 탄핵 여론과 함께 집단 퇴장에 동참했던 지역 정치인 사무실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온 두 번째 표결. 204표, 구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당장 지방자치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동력을 잃은 국정과제 아래 지역 정책에도 줄줄이 타격이 예상되고 주민 현안과 닿아 있는 내년 정부 예산은 언제 집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용돌이 속 지역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들고 또 다른 평가대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도사나 공공기관장 등과 민생안정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주행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대 재정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인천시가 비상시정 운영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안정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회의에는 행정부시장과 글로벌도시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본부장 등 시 주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민생과 치안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시는 최근 인천시 의회를 통과한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따라 새로 신설될 민생기획관 산하에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내년 초 곧바로 설치하고 탄핵으로 불거진 민생 이슈를 적극적으로 챙길 예정입니다. 또 지난 9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안정 대책 전담 조직 운영도 활성화해 탄핵과 관련한 상황 관리와 민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지역별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내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일기 신도시처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노후 지역을 정비하는 건데요.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연수, 9월, 계산 택지 등 3곳과 연접한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갈산, 부평, 부계 택지, 만수, 1, 2, 3 택지 등 모두 5곳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일기 신도시 정비처럼 인접 여러 단지를 한 개 블록으로 묶어 지정합니다. 블록 단위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은 최대 150%까지 허용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세대수 증가 상한의 14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 언제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 여부와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과 정비 사업 파급 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범위 안에서 통합 재건축에 나서야 합니다. 기준 용적률 이하 재건축 시에는 공공기여율이 10에서 40%에 이르고 기준 용적률 초과 시에는 공공기여율이 40%를 넘어 70%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건축 분담금과 사업성입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인천시의 주택 가격이 일기 신도시와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공사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업성도 문제지만 통합 재건축도 주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단지별 다른 대지 지분 등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 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비 물량만큼 이주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 모두 가능한 다양한 해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또 전세 대란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정비 물량도 신경 써 조절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걱정 속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역대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인 5조 8,6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고 보조금 5조 4,851억 원보다 7%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과 인천 상륙작전 행사비,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설립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되도록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신고된 연립 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는 12만 7천여 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8만 8천여 건으로 전체 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월세 전환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경기 지역에서 모두 19건, 7,6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는 차량 훼손, 주택 지붕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공장 화재, 신체 부상 등입니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모든 피해액을 지급했습니다. 도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10월 16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구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